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F-35와 유로파이터의 역할에 대해 이탈리아 공군이 명확한 해답을 내놔 주목됩니다. F-35 전투기는 둔중하기 때문에 제공 전투보다는 지상 공격에 투입해야 하고, 유로파이터는 날렵하고 공중전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공 전투에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기종을 모두 보유한 이탈리아 국방부가 어제 정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F-35와 유로파이터의 기능을 구분짓는 것은 무의미하며 두 기종 모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로서 유효하다고 이탈리아 공군이 8일 나토 행사에서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공군은 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F-16은 유로파이터로 대체됐고, 지상 공격을 수행하는 AMX는 F-35로 대체됐는데, 이 때문에 유로파이터는 제공, F-35는 지상 공격이라는 인식이 많다라면서, 그렇지만 현실은 한 가지 기종이 모든 항공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옴니롤 개념이 보편화되었으며, 신형 전투기들의 역할을 어느 한 기지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탈리아 공군은 그 근거로 자신들이 최근 인수한 F-35 전투기들을 본토 방공 임무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지중해 일대 전투 공중 초계에 F-35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공군의 이번 입장 발표로 인해 한때 F-35는 둔중해서 폭탄 배달부 정도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그라들 전망입니다. 자, 여기 F-35 그리고 유로파이터가 같이 비행하는 모습 보입니다. 옆모습 딱 봐도 유로파이터는 날렵하게 생겼고 F-35는 둔중하게 생겼습니다. 뚱뚱하죠. F-35가 왜 이렇게 뚱뚱하냐? 당연히 내부 무장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뚱뚱한 거예요. 그리고 1000km 이상의 작전 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뚱뚱한 거예요. 연료를 많이 넣고. 그리고 이 F-35는 전투, 폭격, 그리고 정찰,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는 이 멀티 통합 전투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뚱뚱한 거예요. 그렇게 뚱뚱하기 때문에 얘는 둔중하다. 그래서 전투, 공중전 임무에는 맞지 않아.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았고, 지난 FX3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유로파이터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로서 국회의원까지 되었던 김모 씨가 스텔스 잡는 전자망 전투기 유로파이터 이렇게 해서 책까지 쓰고 했는데, 정말 그 책 쓰고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책도 적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 중에서도 무슨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저는 그 사람들 굉장히 전문가라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 이 밀리터리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도대체 이 유로파이터를 홍보하던 사람의 기술이 어느 정도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들은 이 F-35는 그냥 폭탄 배달부다. 이거 유로파이터 같은 이런 거한테 걸리면 그냥 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태리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탈리아는 유로파이터의 공동개발국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리, 영국, 독일, 스페인 이 4개국이 유로파이터를 개발했고, 그로 인해서 이 이태리는 어쩔 수 없이 유로파이터의 할당량을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자기들이 이 유로파이터의 어마어마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상당한 물량을 지금 중고로 내놓은 나라가 바로 이태리입니다. 그러면 유로파이터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해야 그 중고라도 팔죠. 자기들이 지금 떠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F-35에 대해서 이거 다임무에 쓸 수 있다. 다양한 임무에 쓸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여러분들은 멀티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F-16 전투기 멀티롤. 그러니까 멀티롤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전도 전투기만 하는 게 아니고 폭격 임무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멀티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롤 전투기, F-15 전투기는 멀티롤이 아니에요. F-15는 그냥 제공 전투기입니다. F-15A, B, C, B형 전부 다 완전히 제공 임무에 특화된 전투기가 F-15고, 그것을 멀티롤 스타일로 만든 게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에요. 그 이제 폭격도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의 F-15K 같은 그런 버전이죠. 그리고 F-16은 F-16 AB형 넘어서 이제 CD형으로 가면서 멀티롤 전투기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쓰고 있는 KF-16 이런 거 멀티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정밀 유도 키트죠. 그러니까 랜턴, 타겟팅 퍼드, 타이거 아이 이런 것들을 달고 폭격 임무도 잘 할 수 있는, 레이더 자체가 아주 이 지상 매핑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이런 것들을 이제 멀티롤 전투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유로파이터에 들어와서 유로파이터는 멀티롤이라고 하지 않고 스윙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린 차원이 다르다라고 스윙롤이라고 홍보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 멀티롤은 이번 임무는 폭격이야. 그러면은 폭격용 무장을 장착을 하고 갑니다. 왜냐? 이 폭격용 이 폭탄들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폭격용 무장들을 달고 적하고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폭격용 무장을 달고 가는 전투기 따로, 예를 들어서 우리 F-15K가 만약에 폭격 임무를 한다. 그러면 F-15K 두 대는 폭탄 주렁주렁 달고, 그리고 자위용 사이드와인더 정도 달고, 그리고 나머지 한 두 대 정도가 암람이나 사이드와인더 이런 공중전용 공대공 미사일도 주렁주렁 달고 이 폭격용 F-15를 엄호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게 이제 스트라이크 패키지인데, 그게 이제 멀티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행기 하나에다가 어떨 때는 폭격 임무해, 어떨 때는 공중전 임무해, 이렇게 해서 멀티롤 여러 가지 임무를 뛸 수 있는 게 이제 멀티롤인데, 스윙롤, 유로파이터는 우리는 한꺼번에 이 임무에서 전투, 공중전도 할 수 있고 폭격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왜? 우리는 너무나 우수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리가 지금 새로운 이름을 내놨어요. 옴니롤.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건 뭐냐? 정찰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F-16을 정찰 파드를 장착해서 정찰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RF-16, 우리 한국도 세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그런 식으로 따로 완전히 만들어야 되는데, 정찰하려면 이 F-35는 정찰까지 다 할 수 있다. 안 되는 게 없죠. 그리고 탄도탄 추적 임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여기도 가세를 해서 미사일 방어 임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뭐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옴니롤이라고 지금 이태리 정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유로파이터를 지금 중고라도 어디 털어내야 되는 이 이태리가, 그 정도로 이태리도 써보니까 이거 F-35 그냥 폭탄 배달부로 쓰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과거 FX3 사업 때 저는 뭐 그때 초질관 주장했습니다. 아니 뭐 안 보이는데 무슨 그냥 가서 사정거리 200km짜리 암람 때려버리면 그냥 가는 거지. 무슨 뭐 가까이 붙어야 지금 뭐 유로파이터의 기동성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지.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냐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태리 국방부가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방산업자들, 뭐 방산업자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기 중개업자들한테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 소행으로 추정되는 리비아 내의 터키 군사시설 폭격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터키의 호크 지대공 미사일이 라파르의 공습에 무력하게 파괴됐습니다. 리비아 북서부 알와티아 공군기지 공습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습이 시작된 것은 6일이 아닌 4일이며 이 지역에는 터키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있었다고 리비아 218 뉴스가 8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6일 심야에 이루어졌으며 알와티아 공군기지 북부 약 70km 떨어진 지점에서 프랑스 공군의 라팔 전투기에 의해 수행됐다고 218 뉴스는 전했습니다. 이 언론이 리비아 통합정부 관계자와 상업용 위성 센티넬-2L1C에 의뢰해서 확보한 위성 사진을 근거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알와티아 기지에는 터키군 MIM-23 호크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기 2대와 레이더 사이트가 있었고, 프랑스 전투기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 밖인 70km 거리에서 다수의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프랑스가 보유한 공대지 미사일 중에 70km 이상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것은 스텔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스칼프, 즉 스톰 섀도우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은 최대 555km 거리에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으며 스텔스 설계를 채택해서 호크 미사일로는 대응이 어려운 미사일입니다. 218 뉴스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는 호크 미사일 2개 포대 중에 1개 포대가 파괴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터키 국방부는 7일 공군기지의 위치를 명시하지 않고 터키군 기지 가운데 하나가 피습당해 일부 시스템이 파괴됐으며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린 대로 라팔, 프랑스 공군의 라팔이 리비아에 주둔하고 있는 리비아 영토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알와티아라고 하는 기지를 터키군이 쓰고 있는데 그 터키군 기지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명의 사망자 그리고 다수의 중상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 상세한 보도가 나옵니다. 그 최초 보도에는 6일 밤이라고 알려졌으나 지금 다시 나온 보도는 6일이 아니고 4일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망자는 6명이 아니고 9명. 그래서 최초에 현장에서 즉사한 인원이 6명, 그러니까 그 기지 사령관을 포함해서 고위급 장교죠. 그 6명이 사망을 했는데 아마 추가로 3명이 병원에서 더 사망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70km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프랑스 라팔이 운영하는 70km 이상의 거리에서 쏠 수 있는 이런 정밀 유도 무기는 뭐냐? 폭탄은 없어요. 프랑스는 폭탄에다가 이렇게 70km에서 사격할 수 있는 이런 폭탄은 없고, 그런 미사일 중에서는 뭐냐? 공대지 미사일 중에서 바로 스칼프. 그리고 이제 이 영어권 나라에 수출하려고 내려온 수출용 이름으로는 스톰 섀도우. 이 미사일뿐입니다.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이 독일에서 수입한 타우러스 미사일처럼 거의 흡사한 거예요. 타우러스처럼 사정거리가 타우러스와 비슷하게 555km, 그리고 탄두 중량도 타우러스와 비슷하게 1000파운드, 한 450kg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정밀한 유도, 그리고 스텔스 형상, 이렇게 해서 아주 구형 1960년대에 썼던 구형의 호크 미사일로는 이 타우러스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탐지할 수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호크 레이더가 하나 있고 호크 발사기를 2개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 중에 1개가 완전히 그냥 지워져 버렸어요. 위성 사진을 보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냥 지워져 버려서 박살이 났죠. 그리고는 이 사령부 지휘부 여기가 지금 이제 미사일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그런 모습을 위성 사진으로 흐릿하게나마 볼 수가 있는데, 프랑스가 정말 큰 마음 먹고 때린 게 아니냐. 그래서 리비아의 유전 이권을 놓고 정말 나토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이 터키와 프랑스가 이 정도까지 그냥 때릴 정도로 사실 이 국익, 돈 앞에는 동맹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그 터키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 한미동맹처럼 양자동맹이 아니죠. 나토라는 다자동맹이기 때문에 양자동맹과는 좀 다른 그런 느슨한 그런 어떤 감정적인 연결고리겠죠. 다자동맹이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폭격을 해버렸는데, 그 폭격하기 전에 동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라파예트급 호위함에 이 터키의 메코급 호위함이 대한미사일을 쏠 수 있는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를 3번이나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이 점점 겹치고, 그리고 리비아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동부 반군이 승리를 해야 자신들의 유전 이런 이권들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고, 터키 입장에서는 서부에 있는 이 통합정부군이 승리를 해야 자신들의 유전 이런 이권을 더 많이 가지는 이런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해서 사령관을 비롯한 고위급 장교까지 제거해버리는 이런 일을 동맹국끼리 했다. 정말 참 국제관계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 진짜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다자동맹이 아니고 미국하고 양자동맹이라는 거 정말 다행스럽다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프랑스가 터키를 이렇게 공격했다. 앞으로 또 혹시 더 자세한 내용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톰 섀도우가 이 정도 능력이면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타우러스 역시 이 정도 능력 되겠네요. 555km 밖에서 물론 550km 아니고 70km 밖에서 때렸습니다만은 평양 어떻게 될 것인지 대신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 참 희한한 소식이에요. 미국이 과거 구소련이 만든 다양한 무기와 탄약을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 육군이 나토 표준이 아닌 구소련제 탄약과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려 하고 있으며 관련 계약에 대한 공지가 미 육군 계약사령부 명의로 고시됐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이 고시에서 미 육군은 국가 군사 전략 지원을 위해 시험평가와 훈련,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국방부와 또 다른 기관에서 특수탄약과 무기 시스템 SAWS를 구매하려 한다며 관련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SAWS에는 미국과 나토 제품이 아닌 구소련과 러시아, 동구권 국가 제품들이 목록에 들어 있었는데요. 이 목록에는 러시아와 중국 등이 생산한 다양한 총기류와 탄약은 물론 T-64, T-72, T-80, T-90용 전차 포탄과 부품, 미사일과 박격 포탄 등도 들어 있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미국이 구매하려는 동구권 무기의 수량과 금액 상한선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미 육군은 전체 예산과 납기 일정을 명시하지 않고 복수의 공급자로부터 대량의 동구권 무기와 장비를 사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에서 소련제 무기를 소량 구매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그것도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 사들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이번 사업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T-80 전차고 이런 거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수리할 수 있는 부품, 탄약 이런 거 포함해서 뭐 대전차 미사일 뭐 이런 것들까지 이 소비재 부품을 대량으로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소련, 중국, 동구권에서 생산한 것들. 이거 지금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연구용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실제 사용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미 군 그리고 다른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른 기관 아마 CIA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구소련제 동구권 무기를 대량으로 이렇게 CIA에서 산다? 이건 뭐 미국이 어그레서 부대 그래서 대한군 부대에서 실제 사용을 하면서 뭐 미국 내에서 이렇게 훈련용으로 좀 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또 연구용으로 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T-80, T-90 이런 포탄 가지고 미국 전차를 얼마나 뚫을 수 있는가 이 방어력 테스트하고 뭐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사용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지금 대량 구매를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데 아마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서 CIA가 지원하는 이런 뭐 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거의 대부분 지금 이 동구권 이 러시아제 소련제 무기를 쓰니까 여기에 뭔가 좀 이 군사 세력에게 CIA가 지원을 하려는 그런 내용은 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이 참 미스테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